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체크해야 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된 것으로 현지 시각 12일 보도됐습니다. 이에 관련 은행들의 주가가 당일 20% 넘게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나며 뱅크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2월 미국 고용지표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죠. 14, 15일에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3월 FOMC 회의에 미칠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이 시그니처 은행 폐쇄도 더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좀 너무 좀 격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네. 오늘 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같은 코스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세 마감이라고 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개장 초에 약세들을 좀 끌어당기면서 강보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종목의 개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좀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뭐 지수의 변수도 많고 오늘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뭐 변동성이 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수의 뭐 수치적인 부분과 뭐 그 상승 하락 종목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전 아침장에도 그랬고 지난 뭐 금요일 날 미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요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뭐 예상치 못했었던, 뭐 예기치 못했었던 변수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뭐 시그니처 은행보다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쪽에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왔었고 미증시를 좀 흔들었고, 제가 장 마감 이후에까지는 미증시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증시가 좀 오후장까지 힘을 쓰면서 마감을 했는데, 또 방송 전의 흐름을 보니까 또 네. 오전장에 보였었던 그런 상승 탄력이 지금은 또 미 선물 안에서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요즘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좀 하나하나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뱅크런 그 사태를 좀 보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 혹은 시장의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또 그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SVB 사태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안도하는 그런 분석글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나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좀 부작용 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기업들의 줄도산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시의 흐름을 코스닥이 뭐 1월 달에 2월 달에 반등을 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 시장의 방향 자체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점을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사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그 유동성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제 또 그런 유동성 자산들을 은행에 또 이제 좀 예금 자산으로 많이 입금을 했었고 그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런 이제 지금 예금 자산들을 국채 매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럼 국채 가격은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또 기술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금리 부담을 좀 얻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좀 예금 자산들을 좀 뽑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SVB 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국채를 좀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좀 마련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입소문을 타고 불안감으로 이제 그 좀 포장이 되면서 많은 그 예금들이 순식간에 좀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뭐 뱅크런이 되고 뭐 며칠 만에 아니면은 뭐 몇 시간 만에 그 메인 기업들이 좀 파산을 하는 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태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저는 2023년도 뭐 상반기라던가 뭐 이제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는 좀 자주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좀 하방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개장을 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 금융 충격을 좀 우려를 해서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을 좀 보증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증시를 좀 반등을 시킨 그런 요소들이 좀 됐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가 오늘 뭐 전략 후강의 패턴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첫 번째 부작용이 저는 이번 시장에서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저도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가기를 좀 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이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에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가 좀 왜곡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증시의 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어느 정도는 증시의 하방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면은 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늘려놓는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개별 종목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항상 뭐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좀 미리 좀 열어두고 이렇게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평소에는 내가 즐겨하지 않았지만 뭐 지금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에 대한 접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시도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두 번째 주제에서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 부작용이 오늘 좀 처음으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위기감을 갖고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변동성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때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은행 관련주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SVB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서 시장의 하방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썰전 주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입니다. 3월 FOMC에서 과연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참 애매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발언을 했죠.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속도를 올려서 네.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금 또 이런 추이들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시장의 예측치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3월 FOMC가 21일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증시의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14일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022년도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장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FOMC, 그다음에 CPI 발표,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수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지난번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는 빅스텝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발언 직후에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뭐 70% 이상으로 80% 가까운 그런 그 예상치들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뭐 사태가 좀 진행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뭐 20%에서 60%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주요 IB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뭐 의견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 포지션을 잡고 이번에는 빅 스텝일 것 같아, 아니면 뭐 베이비 스텝일 것 같아, 이쪽에다가 이제 뭐 한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좀 뭐 기대감이라던가 안도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고용 지표가 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잘 된다라는 거는 경기 전반적으로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나오고 하락 장세야 뭐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은 그럼 연준에서 긴축을 더 세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장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또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PPI 발표 일정도 뒤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데 시장의 변수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벌렸었던 그런 이벤트들입니다. 과거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반등을 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그다음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와르르르 무너졌었던 기억들이 2022년도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 흐름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오늘 뭐 시장에서 첫 출회가 되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장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뭐 지표 발표들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하려고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그런 이유들은 없겠죠. 앞서서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은 뭐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어. 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위든 아래든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관망의 자세를 조금 더 좀 짙게 가고 아니면 이제 뭐 한 발은 담대 한 발은 뭐 뒤쪽으로 좀 빼놓는 그런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저도 요즘 시장의 좀 분위기를 보면서 시장은 참 네. 바로 뒷시장의 흐름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막 2차 전지 종목들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무대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묻지마 투자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잘 먹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의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구간들이 길게 혹은 또 과하게 이제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도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시장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물론 좋은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 좋겠으나 저는 시장이 요즘에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매매하심에 있어서도 뭐 현금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전에 이제 저의 전 시간에 방송하셨던 분들 보니까 목표가를 대부분 이제 짧게 잡고 네. 단기 매매를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음 주가 됐든 아니면 그 다음 방송이든 아니면 이번 주 온라인 무료 방송이 됐든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안정화를 좀 잡아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땐 또 그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또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인 관점은 조금 유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좀 노리시되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매매를 진행하면 지금 시장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 의회 발언에서는 나오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금리 인상 정도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다소 매파적인 기조를 보였는데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다시 동결될지 25b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님께서 관망 내지 보수적 자세를 취하자 말씀 주시면서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등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보편적인 투자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좀 잘 대응하자,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썰전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윗꼬리 패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요즘에 윗꼬리 패턴이라는 그런 이제 좀 차트 분석법을 네. 상당히 많이 좀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번 주에는 시장이 3일 연속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좀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 좀 주춤하는 종목들도 있고 했으나 뭐 다른 종목 그 외에 뭐 급등이 잘 나왔었던 종목들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작년 뭐 10월, 11월, 12월 아니면 올해 1월, 2월에서 계속 뭐 히트를 쳤었던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윗꼬리 패턴은 우리가 충분히 배워놔야 되고 앞으로 이제 평생 써먹어야 되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급등주를 선취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복귀 종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넷이라는 종목입니다.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 출연을 하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체크를 좀 했었었죠. 그 당일 날에도 소폭 반응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안내를 드리는 방법은 과거에 고점이 하락을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하락하는 하향 추세를 받은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이런 구간들, 저점을 소폭 올린다던가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이제 지속적인 윗꼬리 패턴들은 우리가 돌파의 의지로 보면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숲에서 나무를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나무가 이런 숲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이쁘고 푸른 나무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역추적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이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수상한 움직임과 매집의 흔적들을 눈에 보이는 차트에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추적을 해서 가는 거예요.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준비와 그다음에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매집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급등을 올려줬을 때 이 종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나 명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실적 모멘텀이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추적하는 방법들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찾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제시를 드리면서 오늘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 지난번에 나왔었던 요 윗꼬리의 끝과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반응이 나왔지만 저는 다음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여기서는 맥점을 넘기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월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바로 또 반응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또 상방 추세를 강하게 타고 여전히 이제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그다음에 저점과 그다음에 내려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두 자리 이상의 뭐 대략 일주 사이에 한 15% 정도 가량의 추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은 일부 챙겨 놓되 추세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치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윗꼬리 패턴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수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은 계속 관심권에 놓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급등이 잘 나온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이 내가 꼭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복귀를 하면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이 종목이 맥점이 포착이 되면은 그다음 급등 구간들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가 사실 저한테는 제 포트 안에서는 요즘에 또 효자 종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도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윗꼬리 패턴 포착 이후에 전고점을 넘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한번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이 이 차트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툭툭툭툭 두드리고 있습니다. 툭툭툭툭 두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윗꼬리 패턴을 쭉 만들어주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많은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저점이 방어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종목이 튀어갈 수 있는 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왔었던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소화를 하는 그런 위치가 맥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때 이제 뭐 20%짜리의 뭐 양봉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 위에 추가적인 상승치가 더해지면서 종목이 굉장히 좀 좋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패턴은 뭐 중간에 이렇게 좀 밀리거나 시장이 흔들려서 주춤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매집의 흔적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시간을 더 먹던 간에 아니면 바로 돌파가 나오던 간에 충분히 자기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옵니다. 주식에는 100%의 승률이 없고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법의 이 매매법의 승률은 100%입니다라는 말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70%, 80% 이상의 승률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방송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는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윗꼬리 패턴과 좀 흡사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눈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제약 섹터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HLB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제약주의 분위기를 바닥에서 좀 바꿔놓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오늘 특징주 안에서도 뭐 신풍제약이라던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바닥을 좀 다지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제약 섹터들이 좀 많이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대장의 역할이 좀 보여지면서 제약 섹터 안에서도 이제 바닥 돌파라던가 바닥에서 자리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찾아본 네. 윗꼬리 패턴의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면역 항암제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2021년도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저점이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붙이는 구간에서는 윗꼬리 패턴들을 보여줬었고 오늘은 양봉으로 올려지면서 이 윗꼬리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 윗꼬리의 전고점을 몸통으로 통과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차트에다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명분을 찾고 내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조정 타이밍이 나오는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패턴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샤페론이라는 종목은 제가 무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몇 번은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약 섹터에 있는 마찬가지로 제약 섹터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저와 함께 무료 방송에 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과 히트를 쳤었던 T3라는 종목이 있죠. 우리가 한 40~50% 정도가량의 수익 실현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T3의 매집 패턴과 좀 흡사한 차트 그림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현재 이 매집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지금은 뭐 횡보를 하고 위아래로 막 갖다 찌르고 뭐 눌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나 8,000원을 몸통으로 먹어주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T3와 마찬가지로 돌파 이후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눈 앞에 두는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고 돌파의 맥점을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에 나오지 않았었던 이런 대량 거래량들이 요즘에 바닥에서 출회가 되는데, 이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는 시점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120일 기준선을 놓고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과거에는 이제 윗꼬리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지금은 몸통으로 소화를 해내는 과정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에 관심주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장기 투자성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맥점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매집의 흔적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 안에 급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봐왔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지에넌 에너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파워넷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솔본이라던가 최근에 뭐 T3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방송 안에서 제가 오픈해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윗꼬리 패턴을 공부하면서 수익을 같이 낼 수 있었던 히트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어려운 건 맞아요. 제가 주제 1번과 주제 2번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좀 네.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을 더 예민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과거보다는 더 좀 어려운 난이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급등으로 튀어갈 수 있는 개별주 매매에 항상 또 도움을 주는 이런 윗꼬리 패턴이니까, 오늘 이 윗꼬리 패턴을 보고 나는 좀 더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여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진행을 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나머지 공부가 또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전략과 우리의 디테일한 매매 기술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또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저랑 같이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 윗꼬리 패턴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흐름의 제약 섹터, 기술적으로 바닥 돌파, 윗꼬리 패턴 포착주들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시장 더 집중해서 매매가 필요하다는 점, 윗꼬리 패턴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더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은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저는 뭐 현금 관리라던가 아니면 보수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종목들을 잘 잡아가지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시장과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개별주 혹은 뭐 잡주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 우리가 매수하고 얼마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상방으로 잘 터져주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량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들을 오늘은 다시금 이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잠시 후에 또 AS에서도 한번 자랑을 하겠지만 네. 이번 주에 또 지에넌 에너지가 한 주 동안에 또 엄청나게 터져버렸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45%도 넘게. 네, 배로. 그렇습니다. 또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역행하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어려운 시장이 지금 뭐 한 주, 두 주가 진행이 된 건 아닌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이 방송을 함께 하면서 뭐 한 주, 두 주 안에는 뭐 40, 50% 이상 터지는 종목들을 그래서 뭐 강의 방송에서든 아니면은 뭐 추천주를 통해서든 아니면 무료 방송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으로든 뭐 한두 종목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터트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과거의 지난 종목을 뭐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잘 나갔었던 종목들을 보고 그 복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이 있을지 이런 거를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앤원 에너지 후속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을 또 같이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또 참여하셔서 우리가 또 다음 수익을 또 시원하게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80% 넘게 수익된 지앤원 에너지 후속주 같은 종목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다비드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 썰전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오셔서 AS 진행해 주시고 추가 상승 기대해 주신다고 말해주셨는데 화요일 날 장중에 27% 급등했고요. 목요일도 역시나 14%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방송 때는 수익률이 45%였는데 네. 이번 주에는 84%로 훌쩍 넘겼네요. 네, 어떤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상당한 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을 넘겼었던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종목을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끼가 다시 한번 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정고점을 넘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매물이 소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AS 해드리고 추천드리면서 윗꼬리 패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AS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수익률보다도 지금 더 높은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80%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을지는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시장의 상황과 이 종목이 보여주는 좀 개별적인 움직임들 그다음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더 붙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지고 가서
이 종목이 100% 이상의 세 자리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홀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포트는 가상 포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또 수익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유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이 달성이 되고 다시 한번 AS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에넌 에너지 윗꼬리 패턴 포착되며 맞춰서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목표 수익률 훨씬 달성을 하고요. 잔량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 말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익절가는 잡으시되 이 세 자릿수의 수익률까지 홀딩해보는 전략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한네트입니다. 3월 7일에 매수를 했고요. 이 CBDC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역시나 이 한네트도 윗꼬리 패턴이 포착이 되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거든요. 네네. 네,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네, 한네트가 그 이후에 뭐 단발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금요일과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막 이겨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뱉어서 지금은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흐름을 봤었을 때는 최근에 월요일 추천 이후에 바로 이제 나왔었던 이런 윗골이라든가 상승세들 이런 것들이 매집의 흔적을 더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변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좀 밀리거나 주춤하거나 이런 구간들은 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요 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거래량이 출회가 되지 않는다라던가 수급의 포지션이 뒤바뀌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 더 기다려볼 만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고 수익률이 뭐 8% 가까운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요일 날 추천드린 바로 다음 날 나왔었던 액션에서 이제 잡힌 수익률 같고 네. 저는 이 종목을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뭐 크게 이탈을 한다라던가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좀 유지를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오늘처럼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시장에 휩쓸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좀 기다렸다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뭐 단가를 좀 낮추는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그 단기적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놓치셨거나 지금 관심 섹터로 새롭게 좀 보시는 분들께도 이 한네트라는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움직임은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네트가 시장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흐름을 봤을 때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수급도 붙고 있는 만큼 한네트도 두 자릿수 수익률로 계속해서 기대해 주셨습니다. 또 단가를 낮추면서 추가 매수 대응 방법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 매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월요일 날 출연하시고 화요일 날 장중에 13%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AS 종목으로 꺼내드렸죠.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익률이 1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잡혀 있어서 네. 제가 좀 너무 귀여운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윗꼬리 패턴이 네. 충분히 추가 상승세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하고 AS를 좀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주 3월 6일이니까 월요일 위치가 이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윗꼬리들과 바닥 돌파를 보면서 기술적인 힘으로는 이 위치에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었고 중간에 이제 뭐 짧은 파동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음봉 매수로 이 추세 보면서 아래쪽에서 담으신 분들은 지금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겠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귀여운 1%대 수익률이지만 얘는 더 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윗꼬리 패턴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올라가려는 돌파 의지를 차트에서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과 재료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런 재료의 힘을 우리가 뭐 기업 내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매집의 흔적과 올라갈 수 있는 돌파의 의지가 차트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AS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날 13%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또 충분히 목표가 달성하고 두 자리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또 좋은 시점이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시장이 움직이는 구간이랑 뭐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혹시나 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아직 들고 계신다라던가 뭐 이제 아직까지 뭐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저점이 딱 이평선에 혹은 뭐 지난 전저점 구간이랑 기술적으로 맞물리는 구간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의 저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처럼 다시 돌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 그어드렸었던 2,350원 구간을 정리 라인 기준선으로 잡고 만약에 뭐 남겨놓으셨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새롭게 대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준선만 기억을 하시고 방향이 꺾이진 않았으니 뭐 다음 파동이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지난주 1%대 수익률에서 더 갈 것으로 차트상 확인해 주시고 AS 주셨는데요. 이후 13% 급등 나오면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차익 실현 못하시거나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의 저점 이탈이 되면 실망 매물 출회될 수 있고 지지받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점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21일에 매수했던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2차 전지 테마에서 반도체 테마로 좀 수급이 옮겨올 경우에 장기적 관점으로 좋게 봐주셨는데요. 네. 마이크로 프렌드는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의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도 저는 충분히 과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분산이 돼야 좀 다른 우리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네.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지고 지수의 움직임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상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수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가 제시를 드리고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짧은 뭐 10% 이내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내려왔죠.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손절 라인이 이탈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뭐 축하 인사를 드리겠지만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지금 이제 주요 구간들이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뭐 요즘엔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칼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이 종목이 4,750원 위쪽으로 돌려 올리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오늘의 저점을 다시금 깨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이 종목은 뭐 과감하게 끊어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히트를 치는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정리를 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요거는 이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상황에 맞춰서 내일 흐름이 뭐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테마 흐름이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는 4,75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오늘의 저점이 깨지면 좀 정리해야 되는 방향으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가온미디어입니다. 현재 8,920원으로 수익권이고요. 24% 달성한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AS로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매수하고 가지고 있었던 지도 조금 지나긴 했으나 네. 이 종목이 지금 시장 상황과 역행하면서 저는 여전히 뭐 관심 종목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치가 좋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가격 조정, 그다음에 바닥 다지는 구간, 그다음에 강조드렸던 윗꼬리 패턴, 그다음에 돌파. 그래서 수익률이 뭐 충분히 25% 가량 나온 종목이지만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전고점 부근은 9,500원 부근인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갖다 붙이고 최근에는 또 윗꼬리가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이 위쪽에 쌓여있던 매물들을 소화해내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깨지는 구간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 AS 때도 저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률이 좀 더 여기를 돌파하면 높게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더 뭐 30% 이상, 40% 이상의 수익률을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그때 이후로는 조정이 나왔고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전략으로 보고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째 두드려서 돌파가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더 그
강세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은 더 강하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새롭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하단 구간 8,500원 기준선 잡아놓고 이 박스 구간에서 좀 낮을 때 매수해놓고 9,500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또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치를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위치 좋은 구간으로 다시 AS해 주셨습니다. 저점 깨지지 않으면서 상단 매물 깨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라면 8,500원 기준선 잡으시고 9,500원 돌파할 시 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저의 방송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따라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미 뭐 스포가 좀 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그라미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같이 집중하셨던 분들은 바로 좀 아실 것 같은데 제약 섹터에서 저는 종목을 하나 골랐습니다. 사실 오늘 좀 공략주를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저는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종목들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밀하게 매집 현상들이 진행이 되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잘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지에넌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딛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터트리면서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제약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이랑 그다음에 HLB가 또 바닥에서 올라가고 급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고 거기서 재료가 붙는 종목들은 먼저 급등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요. 면역 항암제 임상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뭐 항암제 이슈, 그다음에 신약 치료제 이슈는 제약 섹터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되기도 하죠. 과거에는 뭐 이제 뭐 표적 항암제라던가 뭐 일반 1차 항암제라던가 이런 이슈들의 종목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계속해서 좀 고퀄리티로 가다 보니까 뭐 면역 항암제 이슈, 거기다음에 뭐 임상 1상, 2상, 3상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제약주 안에서도 큰 모멘텀이 이제 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이슈로 해서 췌장암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또 승인이 좀 나왔었고 여러 국가에서 뭐 특허를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FDA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1월 달에서부터 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차트에 이렇게 이제 흔적으로 남겨졌죠. 윗꼬리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돌파에 대한 의지를 흔적으로 보여줬었죠. 과거에는 이렇게 윗꼬리로만 이제 보여줬었는데 이 윗꼬리를 이제 계속해서 소화를 해내는 매물들을 이제 좀 출회를 시키고 이제는 몸통으로 먹는 이런 양봉으로 이 윗꼬리를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과거 차트를 보면은 조정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안정성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힘을 계속해서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주봉상의 차트라던가 월봉상의 차트 안에서도 여전히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닥 따지고 이제 돌리려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개별적인 모멘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임상기대라던가 면역항암제 아니면 췌장암 치료제 여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차트 이후에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윗꼬리 패턴에도 포착이 되는 종목이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종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이슈 재료를 분출하면서 몇 주 동안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주 힌트 들어봤는데 이 면역 항암제 임상과 최저감 신약 후보 승인 특허 이슈를 가진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서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윗골을 소화하는 중이다. 이렇게 전략주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겨워하실 것 다 같아요. 외우실 것 같긴 한데 네. 한 번 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또 매집주의 흔적을 찾는 네. 또 이제 윗꼬리 패턴을 또 같이 진행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도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안내드리고 또 가격 전략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또 포착된 종목들을 통해서 80% 이상의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다음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도전하고 있는 이 지에넌 에너지의 후속주를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세팅을 해놨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시장 안에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황금 종목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